2016년 8월 12일 막힌 조상복을 가차없이 터뜨리는 성묘 비법과 주방 냉장고 화수분 풍수 대가개조 도입부 2016년 8월 12일 뿌리의 기운과 가정의 심장을 바로잡아 가난의 대를 끊는 결단의 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빈 여러분, 오늘 하던 모든 번잡한 일들을 잠시 멈추고 온 마음을 다해 이 엄중한 천기누설의 법문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맞이한 2016년 8월 12일이라는 시공간은 대자연의 거대한 결실인 가을의 문턱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길목입니다. 이 시기는 땅속 깊은 뿌리가 숨을 쉬고 주방의 화기와 냉기가 교차하며 우리 가문의 금전적 주파수를 결정짓는 치명적인 타이밍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분이 나는 왜 남들보다 새벽 일찍 일어나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을까? 왜 매년 꼬박꼬박 조상님 산소를 찾아뵙고 제사도 정성껏 지내는데 삶은 계속 팍팍하고 통장 잔고는 늘 아슬아슬할까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사사건건 속을 썩이고 부부 사이는 차갑게 삐걱거리며 돈이 좀 모일만 하면 귀신같이 사고가 터져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비참한 현실 속에 여러분, 열심히 살고 아낀 죄밖에 없는 여러분이 왜 아직도 지독한 돈, 가뭄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영적인 원인을 아십니까?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타고난 복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원인은 아주 다른 곳에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가문의 위대한 뿌리인 조상님의 복주상풀이 을 내 무지한 행동으로 문전에서 뻥차버렸기 때문이며, 둘째는 매일 먹고 마시는 생명의 온실이자 집안의 금고인 주방 냉장고 주변의 기류가 완전히 상극으로 꼬여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마르고 심장이 병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맑은 재물의 물줄기가 내 통장 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2016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여러분 가문을 옥죄던 낡고 정체된 가난의 사슬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 부수고 조상님이 내려주시는 무소불위의 천복과 주방 화수분의 돈줄을 시원하게 터뜨려줄 위대한 풍수비방을 전수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문은 흔한 미신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간 거상들과 대가문에서 철저하게 비밀리에 실천해온 실전 공간역학의 정석입니다. 본격적인 대운의 문을 열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경건히 정돈하시고 화면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신중하게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매듭 하나가 여러분의 잠든 금전운을 세차게 깨우는 위대한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대자연의 맑고 순수한 재물 기운이 방향을 틀어 여러분 쪽으로 직접 세차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2026년 8월 12일 조상복과 주방냉장고 화수분 비법을 내 것으로 완벽히 받아갑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듯 한 줄 남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돈줄이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터져나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매일 새벽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성묘신문은 가문의 뿌리를 다듬어 후손의 번영을 결정짓는 위대한 의식이다. 많은 현대인이 성묘를 가거나 조상님을 찾아뵙는 일을 일종의 의무나 매년 명절마다 해치워야 하는 귀찮은 숙제 정도로 가볍게 치부해버립니다. 추석이나 설 혹은 사시사철 절기가 다가오면 아유 차도 막히는데 또 가야 하네 하고
귀찮고 짜증 섞인 기운을 먼저 내뿜는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렇게 마지못해 억지로 산소에 찾아가서 잡초를 대충 부랴부랴 베어내고 음식을 차려놓은 뒤 얼른 절 2번 하고 내려오기 바쁩니다. 하지만 다는컨대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귀찮아하는 나태한 마음과 형식적인 행동 속에 조상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던 천문학적인 액수의 복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독과 실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사실은 조상님 입장에서 보면 이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나를 이토록 괄시하니 어떤 복도 내려줄 수 없다며 혀를 차고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원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 세계의 비유를 들어볼까요? 타양객지에 나가 살던 자식이 명절이나 주말을 맞아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부터 투덜거리고 인상만 팍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늙으신 부모님이 정성껏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 앞에서 아유 바빠요 시간 없어요 하며 대충 숟가락만 깨작거리다가 바쁘다며 휙 가버립니다. 자식을 1년 내내 목 놓아 기다리던 부모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하시겠습니까? 고맙기는커녕 가슴 가득 서운하고 야속한 눈물만 흐를 것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을 찾아뵙는 성묘의 영적 원리도 이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귀찮다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마지못해 차려 올리는 그 모든 탁한 기운을 영물인 조상님들은 온몸으로 온전히 실시간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방에서 귀인을 붙여주고 돈줄을 터뜨려주고 싶어도 후손의 마음문이 단단히 닫혀 있으니 복이 지갑 속으로 들어갈 최소한의 틈새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왜 여러분의 지극한 정성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가난을 면치 못했는지 피눈물 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전통 풍수지략에서 조상님의 산소는 단순히 돌아가신 분의 살과 뼈가 묻힌 차가운 무덤이 결코 아닙니다. 산소는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머무는 천상의 집이자 이 땅 위에 살아숨 쉬는 그 후손들의 명줄과 돈줄을 쥐고 흔드는 강력한 영적 가문의 뿌리로 그 자체입니다. 차분하게 한번 대자연의 거대한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땅속 깊은 곳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거대하고 울창한 나무가 존재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땅속 뿌리가 썩지 않고 건강하며 대지의 영양분과 맑은 물을 왕성하게 빨아들여야만 지상 위에 줄기가 굵어지고 사방으로 가지가 무성해지며 이파리가 푸르고 찬란한 결실에 황금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법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인생 구조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조상님이라는 영적인 뿌리가 저승 공간에서 편안하고 기운이 왕성하게 안정되어 있어야만 그 후손인 우리들이 지상 세계에서 사방으로 하는 비즈니스나 장사, 직장 승진의 앞길이 물 흐르듯 시원하게 잘 풀리고 상상치 못한 건강의 축복과 거대한 현금 재물이 자석처럼 따라붙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후손들이 성묘랍시고 찾아와서 그 소중한 뿌리에다 대고 귀찮다는 탁한 한숨 기운을 사방에 뿜어내고 무덤 주위를 지저분하게 방치하며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문의 영적인 뿌리가 상처를 입고 기운을 완전히 잃어버리니 지상 위에 서 있는 후손이라는 큰 나무 전체가 시들시들하게 병들어 재물이 말라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우주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상님 산소를 찾을 때 표정 하나, 마음가짐 하나, 행동거지 하나에 지극 정성을 다해 왕을 모시듯 대접해 올려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조상님은 제사상에 올린 음식의 화려한 가짓수를 보고 복을 내리는 속물 장사꾼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 돈과 음식을 준비하며 쏟아부은 후손의 깊은 마음의 정성 순도를 보시고 인생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 대운을 내려주시는 위대한 신령입니다. 이 성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대 행운 비결. 오늘 2016년 8월 12일 성묘 비법의 핵심 처방 3가지를 전해드릴 테니 앞으로 조상님 산소에 가실 때는 이 규칙을 뼈에 새기듯 철저하게 집행하여 맡겼던 조상복을 가차없이 터뜨려 내십시오. 첫 번째 절대 비결은 대접의 마음을 오직 정갈한 독립된 그릇과 잔, 커피에 온전히 담아 올리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서민이 성묘를 갈 때 바쁘고 짐이 무겁다는 핑계로 마트에서 사온 페트병에 든 막걸리나 소주 혹은 플라스틱 캔술, 주스팩 제품들을 그대로 묘지 앞 제사상 역할을 하는 석축제대, 지타이 위에 턱하니 올려놓고 절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병뚜껑만 대충 돌려 열어놓거나 빨대만 푹 꽂아둔 채 조상님 술 가져왔으니 알아서 드십시오 하는 식입니다. 단언컨대 이는 조상님의 마음을 가장 극단적으로 모욕하고 상하게 만드는 현관 블랙홀 같은 치명적인 결례입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나를 엄청나게 도와줄 수십억대 자산가나 일생일대의 거물급 귀인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손님을 식탁 앞에 모셔놓고 대형 페트병이나 시커먼 알루미늄 캔을 통째로 손에 쥐어주면서 아유 바쁘니까 그냥 대충 병째 들고 알아서 따라 마시세요 라고 무례하게 행동할 인간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접한다면 손님은 뺨을 때리고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 다 두 번 다시 내 얼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천상 세계에서 내려와 후손이 대접하는 음식을 기쁘게 섭취하시는 신성한 황제의 밥상입니다. 그 상 위에 운반용 페트병이나 비닐팩, 알루미늄 캔 제품을 통째로 턱하니 올려두는 행위는 귀한 손님의 밥상 위에 배달 음식 비닐봉지를 뜯지도 않은 채 통째로 올려두고 알아서 꺼내 먹으라고 괄시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이 무식하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동양 풍수학의 위대한 절대 명제는 바로 형태가 기운을 지배하고 담아낸다는 법칙입니다. 술병이나 캔, 음료팩은 공장에서 물건을 이동시키기 위해 만든 물류 운반용 도구일 뿐이지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 만든 존엄한 그릇이 결코 아닙니다. 운반용 도구를 제대 위에 그대로 올리는 짓은 조상님을 향해 나는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접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고 그저 의무감에 이 숙제를 빨리 해치우고 집에 가고 싶을 뿐입니다 라는 불효의 메시지를 무언중에 우주공간에 전달하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성묘를 가실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조상님께 올릴 술과 음료는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집에서부터 정성스럽게 챙겨간 정갈한 도자기, 잔이나 독립된 깨끗한 술잔에 주인의 두 손으로 공손하게 가득 따라서 오직 잔만 제대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으셔야 마땅합니다. 술을 담아온 페트병이나 캔, 주스팩들은 제대 상위가 아니라 상 아래쪽 차가운 땅바닥에 공손히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명문가 가문의 절대 예법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눈물겨운 한 잔의 차이가 주인의 정성을 증명하는 확실한 신호가 되어 조상님을 크게 감동하게 만들고 거대한 복의 소나기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두 번째 절대 비결은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은 정성은 극한으로 가득 채우되 양 퀀티티는 오히려 약간 부족한 듯 검소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조상님께 잘 보이고 대박복을 받아내고 싶다는 단편적인 탐욕 때문에 제사상 상다리가 부러질 듯이 거대하고 비싼 과일들을 종류별로 수십만 원어치 쌓아 올리고 전과 나무를 산더미처럼 쌓아가야만 명당에 효험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자식으로서 부모를 배불리 먹이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는 기특하나 실전 풍수지리학의 깊은 지혜는 오히려 완벽하게 그 정반대를 준엄하게 가르칩니다. 음식의 가짓수와 양은 과시하듯 넘쳐나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 빈 공간이 보여 부족한 듯 절제되어 있는 상태가 가문의 거대한 부를 끌어들이는데 100배 더 유리하다는 천기누설입니다. 여기에는 대자연의 아주 깊고도 눈물겨운 역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속담 중에 우는 자식에게 젖 한 모금 더 준다는 현명한 말이 있지요. 조상님과 후손의 영적 관계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만약 후손이 빚더미에 앉아 피가 마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부리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산의 진미를 가득 차려놓고 조상님 산소 앞에서 조상님 저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하고 과시를 하면 무덤 속 조상님께서는 오냐 내 새끼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힘으로 아주 기름지게 잘 지내고 있구나 기특하다 하시며 칭찬하고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후손의 삶에 개입하여 발벗고 도와줄 물질적인 영적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시는 것이지요. 반면에 비록 차려놓은 과일의 가짓수는 단출하고 양은 푸짐하지 못할지라도 한창 제철에 나온 신선한 핵과일과 핵곡식 딱 몇 개만을 눈부시게 깨끗하게 깎아 정성껏 준비해 올린 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조상님, 제가 지금 사업과 직장 형편이 넉넉지 못해 번듯하게 산의 진미를 차려드리지 못하고 겨우 정성으로 이 소박한 과일 몇 개를 준비해 올리느라 참으로 애가 탔습니다. 하지만 조상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우리 식구들의 목숨을 지켜주신 덕분에 이 소박한 상이라도 차려 올릴 수 있어 뼈속 깊이 감사합니다. 아직 저희 살림이 많이 버겁고 힘이 드니 불초소생과 사랑하는 제 자식들의 앞길에 돈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천상 세계에서 부디 거대한 귀인의 힘을 보태어 도와주십시오 하고 진심 어린 눈물로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의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든 진짜 사정을 눈으로 확인한 친부모의 심정처럼 저승의 조상님들 역시 아이고 내 소중한 새끼가 바깥에서 이토록 피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천상세계의 모든 인맥과 신령한 에너지를 총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내 새끼 통장 잔고와 사업터에 힘을 보태어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겠다 하고 온 영혼을 다해 후손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풍수학에서 과도한 넘침은 오만을 부르고 약간의 소박한 부족함은 우주의 거대한 축복을 가득 채워드리는 위대한 화수분 빈 그릇이 되는 법입니다. 음식량에 집착하지 마시고 정성의 밀도에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 절대 비결은 조상님 산소 앞에서는 내 입술로 슬픈 소망이나 하소연을 절대 먼저 꺼내지 마시고 오직 감사합니다라는 극강의 축복 파동을 먼저 전한 뒤 사랑의 마음을 싱싱한 꽃 플라워로 동반하여 결계를 치는 것입니다. 성묘를 가셔서 조상님 무덤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유 조상님 올 한 해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들이닥치는데 제발 로또 1등 번호 좀 꿈속에서 점지해 주시거나 돈벼락 좀 내리쳐 주세요 하며 자신의 썩어가는 가난한 한탄과 하소연, 탐욕스러운 부탁을 최초부터 사방에
무차별적으로 내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힘든 처지를 털어놓고 싶은 인간적인 절박함은 이해하나 이는 영적으로 내 조상님의 기운을 급격하게 천대하고 오염시켜 복을 소멸시키는 영적인 악수입니다. 그 어떤 조급한 부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절대 명제는 내 입술을 열어 우주 공간을 향해 조상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대자연의 가장 고결한 진동수 파동을 최초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험악한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날렸을지라도 매일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 길거리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뼈가 부러지지 않고 무사히 걸어다니는 것, 금쪽 같은 내 자식들이 엇나가지 않고 무탈하게 밥을 먹고 자라주는 이 일상의 모든 기적은 결코 어쩌다 맞춘 우연이나 당연한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승세계의 청정구역에서 여러분의 피부치 조상님들이 사방에서 몰려들던 지독한 애군과 사기, 칼날 같은 저주의 파동들을 밤낮으로 온몸을 던져 완벽하게 막아내어 여과시켜 주시고 방어막을 쳐주신 덕분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눈물겨운 보호의 결과입니다. 매일 온 세상의 끔찍한 사건, 사고와 부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지만 나와 내 가족이 그 거대한 불행의 해일을 피해 오늘도 무사히 밥상 앞에 앉아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조상님이 나를 필사적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전 우주적인 가장 위대하고 거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무덤 앞에 절을 올리실 때는 단 1초도 가난한 불평을 적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웅장하게 외치십시오. 조상님, 이 모진 세상 속에서도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우리 식구들을 철통같이 수호해 주셔서 뼈속 깊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의 주파수는 조상님의 영혼과 후손의 뇌파 사이에 막혀있던 가난의 암흑 장벽을 단숨의 빛의 속도로 뚫어버리는 무적의 마스터키가 됩니다. 주인의 지극한 감사가 터져나와 길목이 환하게 개통된 이후에 올리는 소박한 소원은 천상세계의 조상님 귀에 수천 배 더 선명하고 묵직하게 도달하여 즉각적인 현실의 도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불어 이 눈물겨운 사랑과 감사의 파동을 시각적인 물질 형태로 무덤 주위에 표현해 두는 최고의 도구가 바로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싱싱한 생화꽃 플라우란 다발입니다. 산소 주위에 배치해 두는 꽃은 조상님을 향한 후손의 고결한 격과 사랑의 크기 그 자체입니다. 간혹 벌초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산소 앞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잡하고 먼지 쌓인 빛바랜 조화꽃들을 몇 년째 꽂아둔 채 방치해두는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는 풍수가의 눈으로 보면 피눈물이 나는 참담한 광경입니다. 가죽이 다 벗겨진 시체 인형을 조상님 코앞에 들이밀어 놓은 것과 똑같이 무서운 흉물 배방입니다. 조화꽃은 태생적으로 생명력이 거세된 극단적인 죽음의 음기, 사기, 재해를 사방에 뿜어냅니다. 우리 풍수 대가들은 멀리 산을 걷다가 어떤 무덤가 주변에 주인의 손길이 닿은 영롱하고 싱싱한 생화, 생명꽃들이 향기를 풍기며 활짝 피어있는 형국을 마주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화근합니다. 저 무덤의 자손들은 조만간 세상 바깥에 나가 억만금의 현금 금고를 거머쥐고 대대손손 명예를 떨치며 크게 대박이나 살겠구나. 살아있는 생화, 꽃이 내뿜는 폭발적인 생명의 파동, 양기는 무덤 속 정체된 음기를 완벽하게 정화하여 조상님의 영적인 신령 권력을 수천 배 강화해 주며 그렇게 강해진 조상님의 천상 권력이 다시 고스란히 후손의 지갑과 가운 위로 축복의 해일이 되어 쏟아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낡고 썩은 조화꽃이 있다면 오늘 당장 미련 없이 다 뽑아
불태워 버리시고 눈부시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생화꽃 한 다발을 정성스레 꽂아 결계를 유지해 주셔야 가문의 운명이 찬란하게 피어나게 됩니다. 3억만금의 조상복을 내 지갑으로 다운로드하는 4단계 실전 성묘 공식. 오늘 2026년 8월 12일 성묘 비법의 위대한 지혜를 이제 여러분의 실제 현실 생활에 오차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산소에 내려가서 집행해야 할 실전 조상복 다운로드 4단계 성묘 공식을 상세하게 일러드릴 테니 그대로 집행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출발 전 지성을 다하는 영적 준비 단계입니다. 음식을 장만하실 때는 시장에 가셔서 양이 많고 화려한 것들을 과시하듯 고르지 마시고 단 한 개를 사더라도 상처가 없고 맑은 빛깔을 가진 최고 품격의 핵과 일과 핵곡식을 엄선하여 눈물겨운 정성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수호 물품인 술과 음료를 대접할 가문 내부에 깨끗한 사기도자기 잔이개를 잊지 말고 정중하게 가방에 챙겨 넣으셔야 합니다. 조상님의 마음에 영원한 생기의 불꽃을 당겨줄 향기로운 생화꽃 한 다발을 엄숙하게 구하여 들고 오랜만에 사랑하는 내 부모님과 뿌리를 만나러 간다는 설레고 고결한 기쁨의 파동을 가슴에 가득 품고 기분 좋게 길을 나서십시오. 주인의 설레는 마음 주파수가 이미 가문 내부의 가난 탁기를 1차적으로 분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산소에 도착하여 대지의 혈맥을 다듬고 상을 차리는 경건한 결계 단계입니다. 무덤 주위에 무성하게 자라나 조상님의 숨통을 옥죄고 있던 잡초들과 넝쿨 식물들을 낫으로 단호하고 반듯하게 베어내어 사방을 단정하게 정돈하십시오. 무덤 봉분 주위에 뽀얗게 쌓인 먼지와 이물질들을 부드러운 천으로 쓸어내며 내 부모의 살개를 쓰다듬듯 정성을 다해 청소해주는 기초 작업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 후 제대 위에 상을 차리실 때 마트에서 들고 온 비참한 페트병 술이나 알루미늄 캔, 음료팩 제품들은 절대로 제대상 위에 단 1mm도 올리지 마시고 제대 아래 차가운 흙바닥 타일 위에 예의 바르게 정중히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집에서 가져온 깨끗한 도자기, 잔해술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가득 부어 올려 오직 정성정갈한 잔만 제대 위에 올리셔야 마당의 기가 살아납니다. 과일 역시 겉껍질을 칼로 정교하게 예쁘게 깎아내어 조상님이 즉시 드실 수 있도록 배려의 마음을 담아 보기 좋게 올려놓으십시오. 음식의 양이 단출해 보일지라도 그 빈 옆의 공간은 조상님의 위대한 천상복이 가득 채워질 신성한 그릇이 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절 2번을 올리며 천상의 문을 두드리는 지성 통신 단계입니다. 온 식구들이 줄을 맞춰 무덤 앞에 정중하게 서서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여 정중하게 2번 올바르게 큰 절을 올리십시오. 절을 올리며 바닥에 이마를 대는 그 짧은 암흑의 순간 머릿속으로 그 어떤 가난한 한탄이나 대출이자 걱정의 탁기를 절대 적지 마시고 오직 내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해 조상님, 이 모진 풍파 속에서도 우리 소중한 식구들을 목숨 걸고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극강의 감사의 염원 파동만을 우주 공간에 세차게 쏘아 올리십시오. 그 감사의 진동수가 조상님의 눈물샘을 자극하여 하늘의 황금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영적 개통을 유도하게 됩니다. 통로가 환하게 뚫린 직후 잠시 두 눈을 감고 가문의 원대한 청사진과 자녀들의 장래 성공 소망을 과거형으로 확언하듯 조용히 고하십시오. 그 소원은 조상님의 심장부에 그대로 각인되어 즉각적인 부의 축복으로 치환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부의 에너지를 완성하는 최종 정리와 음복
부부의 축제 단계입니다. 풍수비방학에서 이 마지막 정돈 단계가 가문의 부를 결정짓는 치명적인 매듭이 됩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이 성묘 절차를 끝마치기가 무섭게 사려놓았던 과일이나 음식물들을 조상님 많이 드십시오 하면서 무덤 제대 위나 주위 수풀 속에 그대로 버려둔 채 서둘러 가방을 싸서 산을 내려가 버리곤 합니다. 단언컨대 이는 조상님이 보시기에 내 귀한 밥상 위에 더러운 쓰레기를 무자비하게 던져놓고 도망치는 가장 야속하고 참담한 하극상의 불효 행동입니다. 제대 위에 방치된 음식물들은 이내 여름철 열기에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지며 지독한 악취를 풍기게 되고 그 썩은 탁기가 무덤 전체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산속에 굶주린 멧돼지나 들쥐 같은 산짐승들을 사방에서 불러들여 조상님의 신성한 봉터 무덤을 발톱으로 파헤치고 훼손하게 만드는 끔찍한 영적 재앙을 유발합니다. 전통 예법에서 음복은 조상님이 천상세계에서 맑게 흠양하시고 현금 자산에 영적 축복을 가득 불어넣어 주신 고귀한 부의 에너지를 후손들이 제자리에서 감사히 위장 속으로 받아내어 내 몸의 주파수를 바꾸는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부의 합일 축제 의식입니다. 제대 위에 올렸던 정성 어린 음식들을 단 한 톨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수거하여 그 자리에서 온 식구들이 미소를 지으며 사이좋게 한 입씩이라도 반드시 고맙게 나누어 드십시오. 그리고 남은 모든 과일과 술, 음식물들은 가방에 깨끗하게 다 싸서 반드시 100% 전량 주인의 집 안방 거실로 다시 회수하여 들고 돌아오셔야 마땅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셔서 저녁 식사 밥상 위에 그 복을 머금은 과일을 올려 식구들과 맛있게 나누어 드시는 것 자체가 내 노후 금고 자산을 단단하게 결박해 자물쇠를 채우는 위대한 부의 완성 매듭이 됩니다. 조상님과의 거룩한 식사를 마지막까지 흐트러짐이 없이 철저한 예의와 청결로 갈무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일 아침 여러분 통장 잔고에 기적을 창출해내는 마지막 황금 열쇠입니다. 사주방의 심장, 냉장고 옆에 단돈 10원, 동전 하나로 막힌 돈줄을 폭발시키는 화수분 풍수결계법, 가문의 뿌리인 조상님의 산소 결계를 완벽하게 정돈하셨다면 이제는 주인의 몸을 이동시켜 주고 공간 내부에서 매일 온 가족의 식복과 현실적인 자산 유동성을 다이렉트로 관장하는 주방 최고의 성소, 바로 냉장고 주변 공간을 전 부자들의 가문 비전 비방으로 대개조하여 마침내 억만금의 돈줄을 폭포수처럼 터트려내야 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동양 풍수지리학의 깊은 차원에서 바라본 주방 키친은 단순히 하루 세 끼 음식을 조리하고 설거지를 처리하는 가사가사 공간을 완벽하게 초월하여 한 집안 내부 전체의 재물 운세와 가문의 명줄 수명을 실시간으로 생산해내는 위대한 가정의 심장 발전소와 정확히 똑같은 핵심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해야 할 주방 내부의 기류가 음양오행상 완전히 상극으로 꼬여 파괴되어 있으면 외부 바깥 세계에서 아무리 수억 원의 거금을 사방에서 쓸어 담듯 벌어온다 한들 주방의 썩은 구멍을 통해 순식간에 다 흘러내려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현대 아파트 주방의 주인공인 냉장고와 가스레인지의 치명적인 영적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행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주방의 거대한 냉장고는 은은하게 차가운 냉기를 품고 사방의 재물을 끌어모아 안전하게 저장하고 수렴하려는 완벽한 물수의 주파수를 상징하는
움직이는 거대한 현금 금고입니다. 반면에 그 옆에 위치한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화구는 시커먼 불꽃을 내뿜으며 만물을 불태우고 파괴하며 활동적으로 전진하는 강력한 불꽃의 화기 에너지의 총본산입니다. 즉 현대식 비좁은 아파트 주방 구조는 대자연의 역사상 서로를 가장 잔인하게 찔러 죽이고 멸하는 절대 천적 상극 관계인 거대한 물의 괴물, 냉장고과 불의 괴물, 가스레인지. 단 30cm의 여백도 없이 서로 뺨을 맞댄 채 24시간 내내 격렬하게 으르렁대며 싸우고 있는 지독하게 위험한 영적인 수화상극 쇠호 샹칵의 전쟁터와 정확히 같습니다. 성격이 불같이 욱하는 형과 얼음장처럼 차가운 동생을 단 하나의 비좁은 방에 가두어두면 사사건건 피를 흘리며 다투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이 두 천적 에너지가 주방 한복판에서 부딪히면 공간 내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파괴 소용돌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냉장고의 물 기운은 가스레인지의 열기에 바짝 타들어가 증발해버리고 가스레인지의 화기는 냉기의 공격을 받아 교란당하여 꼬여버립니다. 실제로 가스레인지의 뜨거운 복사열이 냉장고 측면 벽판을 과열시키면 냉장고의 기계적 냉각 효율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떨어져 매달 원치 않는 전기세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며 거의 컴프레서 모터가 고장나 허무한 수리 교체 비용으로 현금이 줄줄 새어나가는 비참한 현실적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옛 선조들의 위대한 풍수지혜가 현대가전 기계과학으로도 소름돋게 증명되는 순간이지요. 가문의 금고이자 식복 창고인 냉장고의 기운이 열기에 상처를 입어 파괴되니 돈이 모일 턱이 없이 사방에서 의문의 카드 연체와 지출 구멍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잔인한 물과 불의 영적 전쟁을 내 손으로 단숨에 제압하고 상생의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고수들의 1급 풍수 처방 비방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쾌합니다. 바로 그 천적 관계인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사이의 비좁은 틈새 자리에 물의 기운을 흡수하여 불의 기운을 아름답게 살려내고 에너지를 부드럽게 완충시켜 통과시켜주는 위대한 영적 중재자 가교 오행학의 절대 상생 카드인 살아 숨쉬는 나무 미의 기운을 인위적으로 삼엄하게 배치해 주는 것입니다. 수신, 수이성무, 수이싱화, 무성호. 즉 냉장고의 차가운 물 기운이 중간에 나무를 만나면 영양분으로 부드럽게 흡수되어 나무의 푸른 생명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워내고 수생목, 그 푸르게 자라난 나무의 생기 파동들이 다시 가스레인지에 거친 불 기운을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살려내어 통제해주는 목생화, 위대한 대자연 상생의 황금다리 배방입니다. 오늘 당장 주방으로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사이 비좁은 틈새 선반 자리에 플라스틱 그릇이 아닌 정갈한 도자기 그릇에 흙을 담아 잎사귀 문양이 날카롭게 찢어지지 않고 동글동글하고 매끄러운 황금빛 돈을 상징하는 위대한 살아 숨쉬는 작은 관엽식물 화분스킨답서스나 허브식물을 정성스레 배치해 결계를 치십시오. 식물이 내뿜는 강력한 나무의 생명파동이 두 괴물의 날카로운 이빨을 부드럽게 완화하여 주방 전체를 안락한 명당으로 체질을 개조해버립니다. 만약 공간이 너무 협착하여 화분을 도무지 놓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면 천연 원목 나무 재질로 묵직하게 만들어진 최고급 나무도마나 나무 주방 도구 거리대를 두 가전제품 사이에 물리적인 방패 장벽처럼 세워두는 것만으로도 수화상극의 모든 저주 파동은 흔적도 없이 소멸해 가라앉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내 지갑 속에서 눈부시게 깨끗하게 광을 낸 단돈 10원짜리
구리 동전 1개를 준비하십시오. 앞서 공부했듯이 10원 동전 후면에는 온 세상에 무수한 보물이 가득 차 흘러넘치는 신성한 복의 금고탑인 다보탑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고, 동전 자체의 반짝이는 적황색 구리 재질은 사방의 가난탁기를 잘라내고 재물을 증식시키는 강력한 금진의 기운입니다. 이 정화된 10원 동전 1개를 주방 냉장고 문짝 내부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신선 구석한 바닥자리에 다보탑 문양이 하늘을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단정하게 숨겨두듯 안치해 두는 것입니다. 이 10원 동전은 일상생활에서 절대로 밖으로 꺼내어 소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가문의 절대적인 절칙, 지킴이 모전, 미비입니다. 이 동전이 냉장고 내부 깊숙한 곳에서 묵직하게 닻을 내리고 중심 주파수를 뿜어내고 있으면 냉장고 전체 공간이 이곳은 우주의 무수한 보물들이 안심하고 굴러들어와 쌓여 잠기는 위대한 신성 금고 구역이구나 하고 영적인 안도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은 10원 동전의 구리금기가 냉장고의 물 기운과 금생수 상생 반응을 일으켜 바깥 자본주의 세상에 흐르는 거대한 보너스 현금이나 숨겨진 자산 자금줄들을 내 통장 안으로 폭포수처럼 사방에서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위대한 부의자석 결계망을 완성해주게 됩니다. 오 주방 냉장고 주변에서 오늘 당장 영구 추방해야 할 가난의 절대 금기 3가지. 주방 냉장고 주변에 위대한 상생 결계를 완성하셨다면 이제는 주인의 매서운 눈빛으로 가문의 현금 유동성을 일순간에 가차없이 끊어놓고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냉장고 주변의 3대 절대 금기 사항을 찾아내어 영구히 추방하셔야만 가문이 비로소 바로 서게 됩니다. 첫 번째, 절대 금기는 냉장고 바로 옆이나 식탁 바로 옆자리에 뚜껑이 없이 입을 벌린 지저분한 쓰레기통을 방치해두는 만행입니다. 많은 분이 요리를 할 때 편리하다는 지극히 천박한 실용성만을 생각하여 내 귀한 재물 창고이자 금고인 냉장고 코앞 바로 옆자리에 시커먼 쓰레기통을 덩그러니 배치해 두곤 합니다. 하지만 풍수학적으로 쓰레기통은 세상의 모든 주고 소멸하고 부패한 최악의 탁기와 악한 음기, 임해가 가득 모여있는 지옥의 오물소굴입니다. 반면 냉장고는 우리 식구들의 생명 자산과 맑은 양기가 가득 차 흘러 넘쳐야 할 거룩한 부의 보고입니다. 맑고 깨끗해야 할 동네 우물 바로 옆자리에 더러운 분뇨 처리장을 내 손으로 설치해 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쓰레기통에서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영적 악취와 가난의 음기 독소들이 냉장고 가죽세포 내부로 끊임없이 침투하여 신선한 재물 기운과 식복, 식품을 소리 소문 없이 완전히 썩혀 문드러지게 만듭니다. 대자연의 법칙상 먹을 복과 식복이 오염되어 사라지는 순간 그 가문에는 건강악재가 찾아오고 인복과 돈줄이 완벽하게 영원히 차단당해 버립니다. 오늘 당장 주방의 모든 쓰레기통을 수거하셔서 냉장고와 식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 베란다, 바깥 사각지대나 다용도실, 깊숙한 곳으로 격리하여 영구 추방하십시오. 주방에 어쩔 수 없이 쓰레기통을 임시로 두어야만 하는 좁은 구조라면 내부 오물이 절대 들여다 보이지 않고 탁기를 차단해주는 견고한 뚜껑, 리디이 장착된 쓰레기통만을 선택하시고 매일 저녁 밤이 되기 전절량 비워내셔야 가문의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두 번째 절대 금기는 냉장고 문짝 전면에 지저분하게 다닥다닥 붙여둔 식구들의 영양제 약봉지, 온갖 자석 메모,
영수증 고지서 조각들입니다. 많은 분이 냉장고 문짝 전면 가죽 위에 자석을 이용하여 매달려야 할 숨막히는 가습이 대출이자 고지서나 마트 영수증 조각들, 낡은 명함들을 덕지덕지 도배해 놓곤 합니다. 풍수 비방학에서 돈과 직결된 고지서나 영수증은 이미 내 손에서 영영 사라진 지출, 즉 재물의 사망 진단서이자 소멸의 기운을 담고 있는 지독한 음기종이 조각들입니다. 이런 불길한 소멸의 종이 쪼가리들을 거대한 금고인 냉장고 전면에 대대적으로 노출해 붙여두는 행위는 내 무의식과 우주 공간을 향해 내 지갑 속에 돈들아 제발 흔적도 없이 어서 빨리 타서 소멸해 사라져버려라 하고 매일 가난의 저주 제사를 지내는 것과 영적으로 정확히 똑같은 파멸의 행동입니다. 또한 영양제 약봉지를 냉장고 문에 붙여두는 것은 집안의 병치레를 끊임없이 유도하는 악수이니 당장 다 떼어내어 보이지 않는 서랍장 파일 내부로 격리하십시오. 냉장고 문짝 전면 가죽은 그 어떤 지저분한 쿠폰이나 메모도 다 청소해 버리시고 거울처럼 번쩍번쩍하게 깨끗하고 투명한 청정 상태를 유지하셔야 돈복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 절대 금기는 물건을 둘 데가 없다는 게으른 핑계로 냉장고 윗면 상단 넓은 평평한 공간 위에 온갖 낡은 가전이나 잡동사니 박스, 시커먼 먼지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방치하는 태만함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 거대한 냉장고의 상단 윗면 공간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천기복의 에너지가 최초로 내려앉는 우리 집 금고의 안테나 지붕 평면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금고 지붕 위에 주인의 태만함으로 인해 시커먼 먼지가 뽀얗게 쌓이도록 방치해 두거나 쓰지 않는 낡은 주방기계, 빈 박스들을 무겁게 짓눌러 쌓아놓는 것은 내 가문의 재물, 창고, 지붕머리 위에 거대한 걱정거리와 가난의 무거운 쇠말뚝 바위를 내 손으로 들이받아 찍어 내리누르고 있는 형국과 정확히 같습니다. 상당히 무겁게 짓눌린 금고는 기류가 사방으로 막혀 숨을 쉬지 못해 소멸해 버립니다. 오늘 당장 의자를 딛고 올라서서 냉장고 윗면 상단에 쌓여있던 모든 잡동사니들을 미련 없이 다 치워버리시고 걸레로 시커먼 먼지 때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쓸어 닦아내어 완벽하게 텅 비어있는 투명한 상태 엠티니스를 사수하십시오. 냉장고 윗면 지붕 공간이 먼지 하나 없이 맑게 비워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주인의 머릿속을 수년간 복잡하게 지저분하게 짓누르고 옥죄어오던 지독한 돈 걱정과 대출이자 압박, 금전적인 모든 스트레스의 무거운 돌덩어리들이 씻은 듯이 가벼워지며 사방에서 공동과 횡재수가 들이닥치는 영적인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화되어 맑아진 냉장고, 문짝 전면 가죽 정중앙 자리나 선반 위에는 조잡한 광고지 대신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고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황금빛으로 가득 찬 가을날의 가을 들판 그림 명화나 탐스러운 과일들이 가득 담긴 풍요의 풍수자석 그림 딱 한 개만을 정갈하게 결착시켜 두십시오. 냉장고 문을 매일 열고 닫을 때마다 마주하는 풍요의 찬란한 황금빛 이미지가 주인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우리 가문은 이미 평생 쓰고도 남을 억만금의 자산이 가득 차 흘러넘치는 완벽한 거부 가문이다라는 위대한 부자의 파동을 끊임없이 각인시켜주게 되며 그 내면의 감사의 진동수가 거대한 자석이 되어 실제 물질 세계의 어마어마한 현금 자산들을 여러분의 품 안으로 끌어당겨 안겨주는 위대한 기적을 창출해낼 것입니다. 2016년 8월 12일 굳게 채워진 가난의 문을 깨부수는 장엄한 주권 선포.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대자연의 우주 역학 원리에 따라 내 소중한 가문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폭적으로 수호해 주시는 뿌리인 조상님의 산소 성묘 예절 법칙과 집안 내부의 심장 발전소인 주방 냉장고 주변 공간을 획기적으로 리모델링하여 대개조해버리는 진짜 부자들만의 1급 풍수 비밀을 전부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습니다. 술병을 제대 위에 올리지 않고 독립된 잔에 따르는 극진한 인격적 대접의 정성과 상다리가 부러지는 허세 대신 정성의 순도를 높이는 절제의 태도, 그리고 무덤 주위에 생화꽃을 꽂아 생기를 갱신하는 결계법과 주방의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사이 공간에 살아있는 식물 완충제를 배치하여 수화상극의 저주를 폭발적인 부의 상생연금술 화수분으로 뒤바꿔 놓는 이 모든 실전 비방들은 결코 미개한 옛날 이야기나 뜬구름 잡는 미신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에 찾아오는 소박한 동전한 잎, 내 매일 숨쉬고 잠드는 주거 공간의 작은 모퉁이 구석 하나,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조상님의 영혼을 지극 정성으로 아끼고 청결하게 닦아내며 예의를 갖추어 맞이하려는 주인의 숭고한 영적 예절과 마음가짐이 한 인간에게 정해진 처절한 가난의 팔자사슬을 어떻게 도끼로 부수듯 위대하게 부수어내고 승리하는가를 뼈저리게 증명해주는 대자연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오늘 2026년 8월 12일이라는 이 역사적이고 뜻깊은 기적의 타이밍에 마주하신 이 엄중한 풍수의 법칙을 절대 가벼이 여기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대지 위에 떨어지는 작은 빗방울 한 방울들이 모여 마침내 거대한 강물을 이루고 저 드넓은 바다를 가득 채우듯 오늘 밤 내가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 위의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내 손으로 직접 씹은 동전을 안쪽에 안치하며 다가오는 성묘날 조상님 산소 앞에서 정중히 허리를 숙여 잔을 올리는 그 거룩한 마음의 파동들이 차곡차곡 위대하게 쌓여 마침내 여러분의 남은 일생 전체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크기의 거대한 재물복의 파도와 대박 대운의 해일이 폭풍처럼 밀려오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단순히 인터넷 공간에 떠도는 흔한 글을 하나 가볍게 읽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통장 잔고를 처참하게 좀먹으며 밤마다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지독한 가난과 가훈의 빗장을 내 손으로 직접 박살내고 억만금의 돈줄을 터뜨릴 수 있는 위대한 황금 열쇠와 이를 행하지 않으면 영영 가난의 늪에서 허덕이게 된다는 우주의 엄중한 조기 경보를 동시에 부여받은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 당장 냉장고 위에 잡동사니를 치우시고 전단지를 떼어내어 맑은 그림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성묘길에 정성껏 도자기잔을 챙겨 생화꽃을 들고 조상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완전히 산산조각내어 부수어버리고 부와 행운, 풍요가 사방에서 파도처럼 밀려드는 위대하고 당당한 인생 최고의 부자의 주인공으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즉시 아래의 댓글창을 활짝 열어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장엄한 인생 대박의 청사진과 결심을 당당하게 타이핑하여 우주 공간에 거침없이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문의 조상신령은 사방에서 거대한 귀인과 돈복을 물어다주는 위대한 최고의 수호신이다. 내 집안의 주방과 냉장고는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억만금 화수분이 되었다. 나는 2026년 병원년에 반드시 상상 초월의 거대한 자산가 부자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렇게 이미 완벽하게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 위대한 과거형 문장으로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온 영혼의 힘을 실어 적어내린
그 장엄한 한 줄의 선포 활자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지갑을 가난 귀신으로부터 철통같이 지켜내고 억만금의 현금을 창출해내는 가장 무섭고도 강력한 영적 수호대장군 부적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온 가정에서 모든 가난의 잡기와 애군이 씻은 듯이 영원히 추방되고 대대손손 무병장수의 건강과 평온함, 그리고 상상 이상의 현금 돈복이 대대손손 가득 차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거대한 대운을 기쁘게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생 행복하십시오.